지금 이제 인천시 현장 행정직 최종 합격하신 이제 합격생분께서 현장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같이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도 인천시 공채 합격하고 지금 현재 이제 구에서 3년 차로 일하고 있는 일반행정 8급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오래됐네요. 네, 너무 오래됐죠? 우선은 지금 이제 앞으로 인천시 행정직 합격하는 이제 합격생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행정직 현장 업무 어떤 걸 보통 주로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행정직 업무는 진짜 되게 광범위를 한데 이제 구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 행정 TO가 이제 조례나 규칙으로 많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소위 말 일반 행정들만 일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구역도 있고 아니면 뭐 세무과에 가더라도 이제 보통은 세무 업무보다는 이제 서무 업무를 주로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팀 서무나 과 서무, 뭐 기술직 분들이 많으시다면 보통 서무 업무를 하시던가 아니면 일반 행정 일이 많으신 곳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많은 곳에 가면 고유의 업무를 할 확률이 높고요. 업무는 진짜 뭐 총무과, 뭐 기획과, 이제 감사과, 인사과, 뭐 소위 말하는 일반 행정으로 상상할 수 있는 곳이면 웬만하면 거기서 일할 확률이 이제 많죠. 행정직이니까. 대신 뭐 교통도 이제 행정 볼 수 있다면 이제 교통도 볼 수 있고요. 환경 업무도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 단속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약간 동사무소로 가시면 동사무소에는 보통 사회복지를 제외하고는 이제 뭐 민원대, 등본 초본 발급에 대한 민원대라든지 청소 업무, 그리고 뭐 민방위 업무, 회계, 동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 업무나 이제 서무 업무 보통 그런 거를 많이 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거의 일반 행정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회복지 제외하고는. 그러면은 일이 배정될 때 지금 말한 그런 일들이 이제 다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곳에 주어진 몇 개 일만 이렇게 주로 자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급수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소위 말하는 이제 팀장님 그 다음으로 짬이 높으신 이제 팀장이 아니신 분들은 보통 회계나 서무 같은 거를 보시는 경우가 있고 대다수고 아니면 민원대를 보통 동장님이나 팀장님이 이제 어느 신규자가 온다면 신규자 오기 전에 이제 다른 직원들한테 혹시 업무 바꾸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한번 조율해 주겠다 하고 남는 자리로 보통 많이 가요. 신규들은. 그 대신에 오히려 좋은 점은 업무가 바뀐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전임자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배울 수가 있고요. 만약에 빈자리를 채워 넣는다 싶으면 그래도 한 주변 사람들도 어깨 넘어서 배운 것도 있고 이제 짬 어느 정도 타신 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걱정하실 사유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일들 중에서 주로 선호하는 업무랑 기피하는 업무가 좀 어떤 게 있어요, 주로? 이제 앞으로 우리 합격자분이 나중에 들어가면 좀 알아두면 좋으니까. 네. 이게 당황하셨으면 케이크 드세요. 네.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게 동사무소가 업무가 진짜로 기피 업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면 일이 힘든 업무, 일이 많은 업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제 재난 담당자가 지금 주관할 것이고요. 네. 만약에 관광지 같은 경우라면 이제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맨날 전화 오고 만약에 도시다, 은행이 근처에 있다, 아니 뭐 부동산이 많다 싶으면 등본, 초본, 뭐 가족관계 떼주는 이제 서류 발급해 주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지금 뭐 이제 재난하고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듭니다. 재난이면은 이렇게 뭐 방역 같은 거 뿌리고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 지금 이제 시군구마다 다른데 저희는 이제 마스크 배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마다 이제 만나서 이제 마스크를 배부하거나 재난 접수 같은 것도 하고 만약 위에서 시달되는 상황에 있으면 뭐 교회 좀 점검 좀 해달라 아니면 어디 관광지 좀 폐쇄되고 있는지 이거 확인 좀 해달라 약간 이런 거 방역 업무도 거의 수시로 오기 때문에 맨날 어디 방역했는지 이제 공문으로 올리고 메일로 뿌리고 또 이제 뭐
제 나이다 보니까 또 이제 호우나 이제 눈사태 그 폭설 이런 거 오면은 이제 호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막히는 배수로 이제 좀 찾아다니면서 좀 바로바로 뚫어주는 역할도 한 적 있고, 눈은 염화칼슘 뿌리고 다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군대에서 많이 했죠. 예, 삽질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 물론 이제 차량을 할 수 있는데 차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 써야죠 뭐. 그럼 마스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특수 계층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 이게 좀 다른데, 특수계층으로는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특수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나 이제 한부모 가족 중에서 이제 좀 되게 취약한 거를 이제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사회복지 공무원분이 추려가지고 배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구마다 이제 재난 기금이 있는데 그거를 써가지고 구마다 뭐 마스크 뭐 1명당 1매 이런 식으로 1명 2매 5매 10매 이런 식으로 나눠주겠다는 사업 분명히 있어요. 서울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도 주민분마다 마스크 나눠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와서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통장님 통해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제가 직접 뿌리러 가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뿌리러 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약간 좀 힘들거나 좀 그렇네요. 그냥 운전이 늘어요. 차통이 서비스 하는 건가요? 차 타고? 아, 차 타고 가는 서비스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잘 없으시니까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면대면으로 나눠주기가 뭐하니까 이제 우편함에 꽂아 넣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다른 구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우편함에 꽂아 놓은 마스크를 누군가가 한 명이 도둑질을 해버려서 고소고발 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궁금한 게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어디 방문을 해야 돼요. 네. 그럼 그때 혹시 뭐 운전직 공무원분들의 도움 받나요? 운전직이나 아니면 좀 보통 뭐 민방위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남자 공무원이거든요. 100% 운전합니다. 그분한테 이제 저 주무관님 저 운전 잘 못하는데 한 번만 태워주면 안 될까요? 하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일하는데 같이 가달라는데 가야죠. 그런 것도 아니면 그분이 조수석에 타고 운전 가르쳐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 없는 시간대면 부평이다 그냥 부탁하세요. 부평. 두루두루 제가 잘 친해야겠다. 네, 두루두루 친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괜히 혼자 끙끙 앓으면 업무 진행이 안 되니까. 너무 맛있어요, 진짜. 어떻습니까? 당연히 채워야 됩니다. 머리 아픈 게 좀 나아지긴 하네요. 두 번째 질문은 네. 일하면서 이제 좀 좋았던 점, 뭐 보람이 있었던 일, 그리고 일하면서 좀 어려운 점 그런 게 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하면서 이제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보직 이동이 뭐 반년에 한 번 나시는 분도 있고 뭐 3년 돼도 안 나시는 분도 있고 뭐 이건 사람마다 케바케긴 한데 이제 뭐 업무 발령 안 나는 걸 즐겨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발령이 안 난다면은 자기가 했던 업무니까 계속 하는 거니까 익숙하니까 쳐낼 거는 쳐내고 진짜 집중할 건 집중할 수 있고 뭐 무슨 지침이 내려와도 다 아는 얘기니까 이거 작년에도 했던 거니까 오히려 업무가 좀 더 편안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예외의 경우도 진짜 많이 마주했으니까 그게 뭐 일하면서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안 좋은 점이고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인데 이건 사람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어디 부서로 발령 날지를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뭐 세무과에 대한 서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인허가과 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인허가 담당할 수도 있고 발령 나는 순간 만약에 진짜 전임자가 잘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못 가르친다 싶으면 야근을 거의 한두 달 정도는 빡세게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게 궁금한 게 네. 전임자가 네. 여유가 있어가지고 네. 교육을 제대로 해주면 좋은데 네. 일이 많아가지고 교육이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그럴 때는 좀 어떤 방안이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혼자서 다 해야 되나요? 거의 전임자가 착하면 알려줘요. 근데 솔직히 전임자도 다음 발령지 가가지고 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안 알려주는 못 알려주는 경우, 그러니까 전화해서 이제 일일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서로 바쁘겠네. 서로 바빠가지고 어떻게 설명해줄 시간이 없어요. 저도 바뀐다면 제 자리에 또 누가 채워졌다는 건데 저도 그 사람 알려주기가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런 전임자가 없으면 뭐 주위에서 이렇게 도움 받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교육 중에서는? 아, 받을 수는 있죠. 뭐 다른 시 군구 전화해서 이제 아이고. 야, 초면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리고 저 옆에 분들도 문서를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도움 받는 경우 있고, 팀장님이 보다 못해 아 이거 책 읽어봐 하면서 이제 던져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책 같은 거는 매뉴얼은 좀 도움이 돼요? 되죠. 되는데 그러니까 큰 틀 잡히는 거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이제 세부적인 면에서는 이제 자기 역량 값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하면 진짜로 FM대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면서 FM인지 약간 그런 거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진짜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매뉴얼 뭐 요즘에는 이제 인사혁신처인지 행정안전문인지 모르겠는데 뭐 적극행정이다 해가지고 뭐 매뉴얼 만드는 게 그런 게 있나 본데 국가직 분들한테는 그쪽 공무원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런 거 만들어줄 시간이 절대 없습니다. 솔직히 그게 좀 힘들겠다. 매뉴얼을 만든다는 거는 자기 업무 시간 녹여내서 만들라는 건데 사실 자기 업무하기도 좀 빡세고, 솔직히 이제 업무하다가 중간에 커피 잠깐 타오는 시간대 뭐 이런 거 잠깐 스트레스 풀기에 급급하지,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면서 매뉴얼 만든다? 절대 못해요. 아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착하고 일 싹싹하게 잘하는 사람일 그런 거예요. 경우가 되게 종종 있어요. 이렇게 매뉴얼 만들어주는 분 같은 경우. 있는데 보통 진짜 매뉴얼이라고 하면 보통 한 30, 40페이지짜리 상상하는데 이제 좀 공무원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진짜 5장 만들어준다? 진짜 좋은 거예요. 한두 장짜리가 진짜 많아요. 그것도 그냥 화살표 따닥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약간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진짜 이게 여질껏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건 저는 인수인계서와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진짜 너무 후임자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좀 절대 잘난 척 아니지만 저는 매뉴얼 지금 60페이지짜리로 만들었거든요. 웬만한 경우의 수랑 다 있어요. 아예 그 공문 캡처까지 다 해가지고 지우고 해가지고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뭐. 근데 제가 만약에 다음 발령지 가고 나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전임자는 행복할 수 있어도. 그럼 반대로 지금 이제 앞으로 신규 공무원분들도 많이 오실 텐데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매뉴얼을 같이 좀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일이 없는 뭐 구청 일이 없다 하기보다는 좀 비수기에는 만들만하죠. 일이 업무 비수기에는 이제 비수기에. 만들만한데 이제 성수기 때는 진짜 업무 매뉴얼 파일이 자기 컴퓨터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 일만 하다 보니까 근데 만약 신규분들이 만든다는 분위기야 할 수 있게, 다들 이제 젊으신 분들이니까 저도 같이 노력해야 되죠.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오지랖 넓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건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런 조직에서. 네, 보수적이니까. 근데 다들 관심은 안 가지 하시는데 뭐 다른 분들은 좋아하시죠. 와, 누가 이 업무 매뉴얼 만들었대 하면 진짜 그거 학창 시절에 감자칩 봉투 뜯으면 한 입씩 달라고 하는 손뻔 애들. 알 것 같아. 예. 아 걔네들 나한테 사주지도 않으면서 씨. 그래서 진짜로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들만 지금 많기 때문에 매뉴얼을 안 만드는 추세고, 만약에 다들 서로 으쌰해서 만든다? 100% 성공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들 낼름낼름 받아먹기 급급해가지고 오히려 갑자기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 행정안전부나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매뉴얼을 만들려고 했으면 걔네들부터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방직 공무원이나 이제 좀 하위 부서들한테 만들려고 떠넘기는 느낌이니까, 일단 혹시 들으시는 분 있으면 좀 일단 본인부터 만든 것도 좀 올려보시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사회복지 공무원 같은 경우는 네. 어떠한 복지를
받으면은 이게 복지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행정에서 해야 될지 네. 서로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떠넘길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서로 각각 약간 좀 도와주면 좋은 건데. 맞아요. 서로 도와주면 좋은 건데. 근데 그게 쉬운 건 또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서는 네. 다들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제가 뭐 책을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주민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거 프로그램에 등본 초본 다 떼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매뉴얼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 설명서도 스크린샷 떠가지고 이제 만들잖아요. 아니 심지어 어, 이거 리그 오브 레전드도 스킬 사용 이렇게 클릭하면 좋다. 예, 무슨 스킬 하는지 뭐 사정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런 설명서를 행정안전부나 인사혁신처에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이게 힘들겠네요. 네, 제가 만든다면 절대로 그쪽은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저랑 친한 사람, 이제 다른 사람도 매뉴얼 만든 사람이면 서로 트레이드는 할 수 있겠는데 그치. 없는 곳에 뿌린다는 제가 좀 불성실하고 안 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절대 못 뿌릴 것 같아요. 유료 구매입니다. 그리고 아까 네. 비수기란 말을 썼는데 아, 네네. 주로 비수기는 언제가 비수기예요? 재난 같은 경우에는 음. 여름에 비가 안 온다? 음. 비수기입니다. 비가 온다? 성수기예요.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보통 그러니까 바다 근처에서 하시는 이제 뭐 해수욕장 그쪽이 부근이다 이제 네. 그런 분은 이제 겨울이 보통 비수기고요. 여름에는 죽어나요. 쓰레기 민원이 진짜 많이 오기 때문에 민원 때 이제 등초본 발급하는 업무는 성수기 비수기 그런 게는 없는데 근데 굳이 따지면 이제 월 초에 연말정산할 때가 가장 심각한 하거나 아니면 뭐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했을 때 부동산용 인감 떼시러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때 바꾸겠다 진짜. 예, 인감은 또 동사무소에서밖에 못 떼니까 회계랑 서무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다면 이제 축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동사무소나 이제 구청 축제가 있는데 시즌이다? 야근 밥 먹듯이 하는데 이제 축제 끝나고 어느 정도 정상 끝났다 하면 그나마 좀 비례적으로 반비례적으로 비수기라고 말하지 않나. 그러면은 축제 관련해서 궁금했던 게 있는 게 지역에서 어떠한 축제가 생기면은 공무원이 거기 가서 이제 다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축제를 쓰면 보통 용역을 많이 써요. 설치나.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내빈 분들을 이제 모시고 오는 거는 네. 공무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사람 머릿수도 채워야 돼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 안 되니까. 없으면 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풍토가 바뀐 저희는 좀 괜찮아가지고 안 가도 상관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빈만 오면 내빈 담당자만 그냥 거기 축제에 오고 내빈만 이제 잘 모시면 상관없어요. 뭐 나머지 관련 없는 사람은 그냥 안 가도 돼요. 근데 만약에 좀 직장 상사가 다 모여라 으쌰으쌰 한다면 이제 좀 답이 없어지는 거죠. 대신에 축제 가도 초과 근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도 좀 가도 도움은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뻔뻔하신 분들은 오히려 안 와도 돼요. 사람 눈치 본다? 와야 되죠. 공무원도 사람이에요. 직장인이고. 일하면서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람이 있었거나 좀 좋았을 때 좀 어떤 경우 있었어요? 약간 일하면서 보라. 약간 어떻게 보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뒤엎어가지고 이제 뭐 청소 업무 같은 경우 청소 업무 할 적에는 이제 환경미화원 노선도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청소 관련해가지고 통장님들 협조 받아가지고 이제 좀 쓰레기 배출 같은 거 해가지고 민원이 거의 한 2, 3주 정도 안 들어왔을 때 약간 그럴 때 좀 보람 아닌 보람을 진짜 민원이 없을 때가 민원이 없다는 거는 솔직히 아무 일도 없다는 거잖아요.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환경미화원 노선 바꾸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제 파견으로 동사무소마다 일정 규모의 환경미화원 몇 명을 주는데 준다기보다는 잠깐 파견으로 하는 거라 그분들이 이제 동네 노선을 돌면서 청소를 해요. 이제 새벽에. 고생하시죠. 새벽부터 고생하시죠. 노선 돌면서 이제 하는데
노선은 순서를 좀 바꾸거나 이제 아니면 구석진 노선도 좀 살짝 추가해가지고 아마 예를 들면 뭐 어느 때는 A 노선, 어느 때는 B 노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말에는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노선을 바꾸다 그러니까 노선 잠깐만 바꾸는 거나 이제 약간 순환시키는 것만으로도 약간 청소 업무 비볼 때도 있고 아니면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홍보를 했을 때 뭐 재활용 관련 민원이 안 들어온다던가 뭐 그런 하긴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원이 안 들어오는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것만 진짜 일을 잘하는 거네요. 그쵸 민원 안 들어온다 조용하다 아무 일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게 좋은 건데 근데 이게 또 민원의 역설이라고 네. 민원이 왔는데 해결을 했다? 그게 실적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약간 의사도 진짜? 네 의사도 이제 이 의사비 비료하면 물론 이제 큰 암을 수술하는 것도 좋은 의사지만 예방으로 아무 일 없게 하는 의사도 좀 좋은 의사지 눈에 않나. 보이지 않지만 네. 중요한 거. 예. 네, 사람 성격마다 다르지만 뭐 저는 예방적인 차원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야근을 안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치. 야근을 안 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겁니다. 일과 시간 8시간 다 녹여내야죠. 그리고 보통 이제 민원 일이 많이 힘들잖아요. 네. 민원 스트레스를 좀 덜 받거나 좀 해결하거나 좀 그런 거 있어요? 응대하는 거 혹시? 응대하다 보면 이제 공무원이 잘못한 케이스도 있고 뭐 주민이 잘못한 케이스도 있는데 공무원이 잘못한 케이스면 내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 이제 좀 더 숙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민원분한테 이제 설명하면 민원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화를 이제 한 100 정도 냈다 하면 80, 70까지는 줄어드시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요령이네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죽일 놈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자기 역량인 것 같은데 만약에 주민분이 잘못했다고 하면 주민분을 올바르게 이제 기분 안 나쁘게 계도하는 게 그게 상당히 어렵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어떻게 양보를 해줘요. 그렇게 버리는 것도 옛날에는 맞았는데 요즘에는 추세가 이렇게 메타가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공무원분들께서 친절하게 말을 하면은 네, 그래도 약간 좀 민원인들이 그걸 좀 보고서 좀 화가 누그러지고 막 그렇긴 해요. 그쵸.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커피 주면 일단 뭐 커피 타주거나 이제 차 와서 앉아서 일단 얘기를 하자 싶으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접받는 느낌이니까. 맞아요. 저도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예, 가끔씩 교육청 갈 때 예, 교육청 직원분들이 뭐 이렇게 원장님이랑 뭐 호칭 붙이던가 예. 이렇게 높여줄 때 예. 약간 좀 대접받는 게 그런 거 들어요. 대접받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중요하네. 이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깍지시하고 이제 존칭 존칭 써주고 하다 보면 이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악성 민원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거는 막 어떤 분이 막 계속 행패를 부린다거나 네, 그래서 막 무력을 쓰려고 하거나 네. 그럴 때는 뭐 이렇게 경찰을 부른다거나 뭐 이렇게 좀 다른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십니까? 일단 동사무소나 구청 안에는 다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되도 않는 민원 가지고 쌩 난리를 피운다면 이제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아마 마음속에 사직서 하나는 분명 품고 있을 텐데 일단 CCTV가 있기 때문인 것도 있고 만약에 법적이나 뭐 절차상으로도 그분의 이제 귀책 사유가 클 때 저도 세게 나갈 수가 있죠. 지금 CCTV 있으니까 무력을 행사해도 저는 이제 민법적으로 이제 대처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잠깐 아픈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우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악성 우는 사람 대처 방법은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저같이 좀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안 거는 케이스라 확실하다면 저는 승부를 겁니다. CCTV 확보하고 녹음기 켜놓고 일단 저는 저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공모해 주실 분 좀 잘 알아야겠네요. 진짜. 네 자기가 다치지 않게 하려면 자기는 업무를 확실히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의 업무를 해야 되면 무조건 100을 해야 돼요. 만약에 99 했는데 1에서 민원 터진다? 자기 잘못이에요. 이게 힘드네 진짜. 예. 그걸로 인해서 저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 많으세요? 예,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은데 다행히 저는 좀
좀 뭐라 그래 법령 읽는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편람 찾고 이제 매뉴얼 찾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쌓여가지고 이제 좀 괜찮은데 신규분들이 오셔서 이제 프로그램 다루는 거나 이제 업무 프로세스도 힘든데 법까지 새로 읽으려고 하면 좀 벅차니까 진짜 신규분들은 주위에 좋은 선임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예, 선임이 있는 게 좀 소위 이런 말도 있잖아요. 버스 타는 것도 실력이라고 진짜 주위에 있는 사람 버스를 제대로 타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버스 잘못된 버스 탔다 싶으면 그런 분들이 사직을 되게 많이 하시죠. 예. 그렇지, 그렇지. 예, 옆에서 안 도와준다 그래도 어차피 좀 몇십 년을 10년 20년을 봐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저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나랑 친하지 않은 그 동료분도 끝까지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계속 부딪힐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도와주다 보면 그 사람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 업무를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어깨 너머로나마 살짝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도 있고 이제 아는 척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는 척 할 수 있고 또 쉽게 접근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착하게 살아서 나쁠 건 없는데 굳이 착해서 나쁜 경우라면 이제 나중에 업무 떠먹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해서는 이제 단호해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업무 자기 일이 아닌데 계속 맡기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 일인데 네. 자연스럽게 넘기는 식으로 네. 일도는 넘기고. 네, 어차피 업무 그래서 좀 자기 성격상 업무 떠미는 게 자존심 스크래치 많이 나고 싶으면 자기도 따지면 돼요. 이거 내 업무 아닌데 팀장님 이거 내 업무 아닌 것 같다. 나 다른 부서 보내주던지 이 업무 안 하겠다고. 그런 자기 표현이 약간 자기 표현이 주장한 거죠. 단호할 때는 단호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업무 떠밀어도 저 사람은 안 잘리기 때문에 반대로 나도 안 잘리기 때문에 예, 어차피 근데 업무 떠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결국에는. 말 들어보니까 네. 그렇게 자기 어떤 변호 같은 것도 하면서 네. 주위 사람들 진짜 두루두루 친해야 될 것 같아요. 두루두루 친해야지 내 편이 많이 생기고. 안 그러면은 네. 다른 사람이 괜히 막 이간질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신경 수도 있는 거니까. 언론들이 왜 여론 조작을 하겠습니까? 자기 익숙해지려고 노련 조작하는 거지. 진짜 그런 거예요. 자기 편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 보는 건 절대 없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예. 근데 아는 사람이 많긴 많대. 호구 잡히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도 공무원 시험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이제 약간 좀 자기는 좀 많이 즐기면서 하고 싶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일이 너무 힘들고 또 서로 이렇게 막 일 떠넘기 같은 것도 분명히 많을 거고요. 많죠. 또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이라서 네. 특히 막 90년대생들이나 젊은 이제 공무원분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 이상하고 완전 너무 다르니까 흔히 꼰대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면직하는 것도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하면 진짜 공무원에 대한 비판적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의 그러니까 시청 구청의 그 보수적인 분위기 그 자기 이기적인 분위기 때문에 뭐 공무원 철밥통 계속 부셔야 된다, 공무원 연금도 삭감해야 된다, 공무원 놈들 월급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 좀 잘하자고요 다들. 물론 높으신 분들이 잘해주셔야 되는 게 많아요. 높으신 분들이 한 60은 잘해주셔야 돼요. 좀 공무원 일을 하면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힘든 이제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면직할 수 있는 중에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는 힘? 네. 그런 건 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월급 받을 때? 나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반 행정직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빨라도 반년, 길어야 1년 반이니까 그래 어차피 한 몇 달 있으면 갈 거, 내년이면 끝날 거. 그치, 편안하니까. 네. 그냥 있으면서 버티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신 분이 일을 하면 솔직히 업무 능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발령받아서 그 자리에 왔었을 때 솔직히 업무가 얼마나 개판이 되어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수습하는 것도 되게 일이기 때문에 저는 조직의 팀의 분위기를 되게 중시하는 입장이어가지고.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네. 팀이라도 네. 개인이 물론 구청이 이제 고유의 업무는 있긴 있어요. 고유의 업무기는 한데 그런 생각이 진짜 고유의 업무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재활용 팀이라고 해보면 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재활용도 이제 뭐 진짜 일반적인 말하는 재활용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도 있고 이런 재활용이 있는데 진짜 물론 업무 자체는 미시적으로 보면 다른데 거시적으로 보면 같거든요. 그리고 동사무소나 이제 구청이나 시청도 동구시 군시 도 이런 업무 분장표 보면 대직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니 대직자라고 해가지고 모를 거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뭐 2주일 신혼여행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서 나중에 나쁠 거는 없어요. 물론 업무 더미게 당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개인 역량이에요, 진짜로. 자기 업무 알지만 내가 이 사람 설명해 줄 테니까 이 사람 넘기라고 아는 건 다 전수해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좀 눈구렁이처럼 잘 빠져나와야죠. 그 관련돼서 다른 부서 간에도 네. 긴밀하게 협조를 좀 요청하거나 그런 일도 좀 많아요 혹시? 많죠. 예를 들면 뭐 진짜 급한 계약 같은 거는 뭐 계약팀 전화해가지고 좀 미안하지만 좀 이것 좀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조직 관련된 일이면 진짜 이거 한 명 어떻게 총괄해줄 수 있는 방법 없냐고 이렇게 좀 물어볼 때도 있고 뭐 힘든 사람은 인사팀 얘기해가지고 좀 바꿔달라 얘기할 수도 있고 협조 또 축제 관련해서는 이제 축제를 한다고 치면 축제 담당하는 뭐 관광과라고 있다고 치면 관광과에서 협조 무조건 구해야 되는 거는 청소과예요. 서로 친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협조 공문 띡 하나 보내는 것보다는 전화로 우선 사정 설명부터 먼저 하면 단순히 공문 보내는 것보다 업무 효율이 확실하게 오르는 거는 장담 드릴 수가 있어요. 흔히 뭐 개인 플레이라든지 개인 플레이 하는 사람 진짜 오래 못 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겠네요. 예, 개인 플레이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소심한 사람들이 오면 진짜 힘들겠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사실 개인 플레이에도 이제 살아오는데 예.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면 네.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 간에 이제 협조 같은 거 중요하니까. 예. 제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이제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다 했어요. 동사무소에 있으면서 거의 다 했는데 청소과나 이제 뭐 다른 과에서도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여러 사람 두루두루 알면서 전 다른 과 공문도 이제 자주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자문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좀 공부하는 자세를 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부하고 또 좀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이미지가 공부 잘하고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법 읽는 거를 좀 재밌어 하고 남의 공문 읽는 것도 좋아하고 또 성격도 괜찮아.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이제 공문 협조는 안 하더라도 야 뭐 최주무관 좀 미안한데 이거 좀 잠깐 좀 평가 좀 해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좀 신규 같은 경우에는 저 주사님 혹시 이거 공문 한 번만 봐주시고 고칠 수 있는 내용 좀 진짜 바쁘신데 죄송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올 때도 있고요. 지금 말한 거 들어보니까 진취적이고 네. 진짜 능동적이신 분들이 네. 일 만족도가 클 것 같아요. 많은 것도 큰데 쳐내는 것도 일이죠. 그것도 진짜 중요해. 네, 쳐내는 게 일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이제 기댄다는 건 저도 그 사람한테 기대면 부탁이라는 게 솔직히 거절을 각오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들어주면 그 사람도 일단 뭐 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거절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기프티콘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 치킨으로 받았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네. 그런 게 저 나중에 다른 거에서 저한테 물어볼 거 있을 때 나 이거 알려줬으니까 나는 참고로 요즘 스타벅스가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간접적으로 표현. 그러니까 말해주고. 너무 스타벅스 뭐가 끌린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은 네. 이제 앞으로 합격해가지고 인천시 행정직에 일할 네. 분들을 위해서 네. 현장 업무 관련해서 지금도 사실 많은 내용이 나왔는데 맞아요. 좀 조언 같은 거 좀 자유롭게 좀 해주고 싶은 거 좀 있어요? 직장 맞다. 공무원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네. 저도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공무원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 앞에 네. 나무까지 좀 치워달라 아 이런 것도 있고 개시체 좀 치워달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다양함이 이런 거 진짜 다양해요. 개시체부터 해가지고 옆집 똥개가 너무 짖는다 뭐 이런 음. 것부터. 동사무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애매한 거 있어요. 그 남의 그러니까 저 부서 같기도 하고 내 부서 같기도 하고 그렇겠다 진짜 네. 애매모호하겠다. 네, 진짜 애매모호한 거 있는데 근데 애매모호한 거를 해주기는 해주되 이제 좀 조용하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민원이 들어오면 진짜 애매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애매하면 물어보지 말고 자기가 몰래 처리하세요. 그러면 진짜 유야유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다음 민원 들어오더라도 할 말이 있어요. 나 그런 업무 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선에서 이제 좀 능동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건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공무원이 됐으면 공무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이 원래 그런 거 하라고 공무원인 거지. 예. 변호사가 그런 일 하라고 변호사가 그러면 공무원은 이래야 된다. 딱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딱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참 좋다. 공무원의 덕목도 뭐 있겠지만 일단 그냥 좀 노골적으로 말해서 네. 항상 의뢰 자세가 되어 있는 게 마치 이제 도급자에게 수고를 받은 근로자 마냥 이제 잘 이제 업무를 해주는 거 의뢰 자세로 항상 국민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물론은 이제 할 때마다 자괴감 드는 건 알겠는데 저는 항상 공무원증을 폐허하고 다니거든요. 네. 그럴 때 공무원증 딱 만지작거리면서 나는 지금 공무원이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무원이다 하고 퇴근하면 공무원증 그냥 책상에 그냥 던져버리고 바로 퇴근해요.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만지작거리면서 오늘 뭐하지 하면서 예. 이런 거 같아. 약간 자기의 인격을 좀 이중화시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안 맞는 사람 만약에 뭐 공무원이 천생이다 싶으면 그냥 뭐 천생에 맞은 대로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저처럼 안 맞다 싶으면 공무원증 차고 다니세요 그냥. 그게 중요한 거 같아. 책임감을 느끼고 예, 책임감 그러니까 인격 나는 공무원 인격이 또 하나 있다. 내 왼손에는 공무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공무원이 됐으면 공무원이 되세요. 그거 하라고 월급 받는 거잖아요. 저도 편의점 알바 했는데 이제 편의점 알바를 예시를 들면 편의점 알바 뭐 계산해주고 발주 놓고 뭐 선입 선출 잘 챙기고 그거 하라고 월급 받는 거잖아요. 월급값만큼은 자기가 확실히 이번 달만큼 월급 루팡 할 생각 하지 말고 월급 받은 만큼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썩 힘든 거는 좀 반은 덜 수 있지 않나. 그것도 하나의 전 요령이겠네요. 네, 자기 최면, 자기 암시. 그게 성격이 원래 되게 긍정적이죠. 아니요, 저 일하면서 진짜로 염세주의에 빠지고 아니 진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네.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이제 법령, 조례, 규칙 안 읽는 공무원도 많아요. 읽으면 진짜 반 이상이 해결되는 건데 그걸 안 읽는 사람이 있어. 저는 약간 그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약간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이걸로라도 나의 뭐 아이덴티티를 굳히자 했는데 이제 잘 풀린 뭐 다음 발령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일단 잘 풀린 케이스고 일단 좀 공무원이 됐으면 공무원이 되세요. 똑같은 말이죠. 반대로 신규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안 읽고 관심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반대로 그분 일단은 제 신규분들 보면 이제 전임자가 했던 업무를 흡수하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관련 그렇지. 법령을 읽는다? 100% 힘들어 할 거예요. 쉽지 않겠네요.
만약에 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선택 과목으로 사회 수학 이런 게 하신 분들은 법용어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그게 중요하네요. 진짜. 예, 소액채당금이 뭔지 모를 거고 확정일자가 뭐 하는 건지 모르고 그건 거 하려면 이제 뭐 주민등록법, 뭐 가족관계등록법, 뭐 부동산 관련 법 있고 민법 조문도 뒤적뒤적 거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좀 여러분 행정법 코인은 떡상합니다. 무조건 행정법을 하십시오. 반대로 지금 말한 대로 네, 고교 과목을 선택하고서 네, 만약 이제 현재 일을 하면서 네. 이제 그때 관심이 생겨가지고 막 법 조문이나 그런 거 찾아본다고 하면은 네. 좀 관심 있으면 그래도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너무 힘들어요. 아예 그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해주면 힘들 거예요. 예를 들면 물론은 행정하면서 뭐 기속력이 뭐니 기판력이 뭔지 뭐 이런 모를 텐데 행정법 과목의 이점이 뭐냐면 리걸 마인드라는 게 생기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리의 흐름을 예를 들면 뭐 바다라도 있으면 맛이라도 볼 거 아니에요. 뭐 짠맛인지 괜찮은지. 근데 그게 없으면 바닷물 이게 먹어봐도 봐도 이게 바다인가 강물인가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서해인가 동해인가도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 행정법 무조건 해주죠. 전효진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2022년도에 이제 과목 개편이 행정학과 행정법이 되고 이제 21년도까지 아직 고유 과목이 있는데 21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이네요. 네. 그렇죠? 예. 지금 막 대학교 1학년분이다 싶으면 행정법 한번 읽어보세요. 법도 어차피 대학생활 하면서 다들 이제 롤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어디 뭐 벚꽃 구경하고 진짜 뭐 행정법 도서관에서 행정법 책 진짜 잘 나온 거 있어요. 쉽게 보는 행정법, 뭐 한 손으로 보는 행정법 이런 거 있고 그냥 노트북이나 이제 갤럭시 탭 아이패드 들고 가서 사전 뚜둑 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공부하는 척도 공부기 때문에 그거 하면 이제 도서실에서 쪽지 받고 이제 공모 준비할 때 이제 스터디 했을 때 조장하고 이제 근데 스터디는 하지 마시고 아니 뭐 다들 형 오빠 하면서 이제 놀지 않습니까? 그치. 면접 스터디는 괜찮은데 일반 일반 스터디나 일반 스터디는 저도 안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네. 선생님들 중에서 네. 화해랑 뭐 수학이나 다른 과목을 공부했다가 이 동영상 보고서 나 그러면은 합격하고 나서 행정법을 좀 빨리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런 분들은 네. 그냥 일반 행정법 강의 같은 거, 그냥 네. 뭐 기본서 같은 거 봐도 도움이 돼요. 아니면 그냥 일반의 시중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그러면 추천한다면 굳이 짧은 과정에 그 만약에 딱 자기가 2주밖에 시간이 없고 네. 하루에 그래도 한 1.5시간을 투자한다고 예.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만 딱 공부하면 이제 가가지고 자신이 관심 있어하는 뭐 조문이나 그런 거 좀 볼 수 있다. 법령 용어집이랑 사례집인데 근데 행정법이 다들 이제 뭐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잡법이에요. 잡법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행정법 강의 한 번만 그냥 들으세요. 짧게나 시중 굳이 이제 막 60강, 70강짜리 강의 안 들어도 되고 막 진짜 짧은 커리 선생님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어느 분은 40강짜리 있던데 그분 거 들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사전 뚜둑 치면서 공부하다 보면 좀 리걸 마인드라는 게 생겨서 나중에 타 부서 발령 나더라도 쉽게 법령 뒤적뒤적 할 수 있으니까 절대 손오 배우는 일은 아니에요. 지금 말한 게 상당히 중요한 게 행정법을 안 배우신 이제 공무 합격자분들을 위한 네. 짧은 뭐 무료 특강이나 그런 게 있으면 되게 좋긴 하겠네요, 진짜. 강사분들이 나중에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떡상할 걸요. 괜찮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실강생들 보면 예비 공무원들이고 합격생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오면 이제 강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얼굴 면생하면 이제 아는 공무원 하나둘씩 늘어나니까 나중에 합격자 설명회 같은 거 하면 이제 자기 커리어를 좀 강조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구독자님이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현장 업무가 아니라 그냥 학습 관련된 질문인데 시험 보기 전에 어떻게 마무리 공부하였는지 네. 뭐 방법이나 또 기간을 얼마 정도 잡았는지 네. 질문 주셨어요. 네. 생각나세요? 아니 나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험 보기 2달 전이다 싶으면 기출이랑 모의고사 위주로 보는 게 확실히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말이 좀 100에 한 90 맞는 말도 아니고 한 75 정도 맞는 말일 텐데, 기출 코인이 거의 진리이기 때문에 기출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틀린 거를 많이 봐두는 게, 얘 딱 봐도 틀리다 OX 바로 하고 넘어간. 솔직히 공무원 시험이 객관식이 OX 시험이잖아요. 까놓고 만약에 한 달 남았다 싶으면 기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소급법 많이 완료됐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기본서 발췌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이 이제 2주 앞으로 왔다고 하면 어차피 하루에 한 번씩은 시험을 무조건 치실 수밖에 없을 텐데, 시험 치시고 모자란 부분은 바로바로 발췌독 하시고, 기출을 기본서로 잡고 기본서를 발췌용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맞다고 봐요. 진도별 모의고사도 이제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신성일 쌤 5 있잖아요. 진짜 딱 그 정도. 진도별 모의고사, 진도별 기출은 절대 학생들은 신선 선생님 교재가 제가 많이 추천을 하는데 네, 마케팅 거의 안 됐어가지고 안 돼 있어. 잘 모를 거예요. 아, 이런 진도별 기출이 있어요. 진도별 기출 코인 타십시오. 진도별 기출.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를 푸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 진도별 모의고사는 진짜 95점이 100점 맞기 위한, 아니다, 90점이 95점 맞기 위한 약간 그런 느낌인데, 각 단원별로 부족한 거를 좀 예,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수험 공부, 나 시간 너무 부족해 라고 생각하면 진모는 건들지 말고요. 나 시간 좀 괜찮을 것 같다, 나 기본서랑 뭐 기출 어느 정도 한 7, 8회독 돌렸다 싶으면 진모 가도 무방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트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진모를 안 건드려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한 번씩 건드는 이제 만능 샌드백이기 때문에 진모까지 돌리는 사람이 좀 살짝 유리하지 않나? 많이 질문하는 게 본인이 기출을 많이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남은 기간 동안 모의고사를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것도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모의고사 그냥 보지 말고 기출을 계속 돌리세요. 일단 기출 최우선이다. 기출이 최우선이죠. 왜냐면 기출, 특히 진도별 기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이제 단원별 기출. 네, 이제 권투도 자세를 한 자세로 계속 때리다 보면 대충 감이 아예 어떻게 쳐야 치명상인지. 네, 진도별 기출을 푸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어차피 하루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100분 동안. 그걸로 이제 실전 연습하면 되는 거고, 진도별 기출을 이제 평소 공부 시간에 녹여내시는 걸 그리고 또 추천드립니다. 하나 추가적인 질문은, 하루에 만약에 100분짜리 모의고사를 본다고 했을 때 네, 최소 한 몇 회 정도는 이거 연습을 해야 된다. 한 몇 회 정도를 좀 추천드려요. 회독이요? 그 5과목을 전체 다 보는 모의고사. 예, 그거를 적어도 한 몇 회 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 최소가. 지방직, 잠깐만, 지금 2020년이니까 지금 기출이 2010부터 풀려 있나요? 보통 그 정도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좀 다르죠. 어차피 하루에 한 번씩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틀에 한 번씩 녹여내도 한 달이면 15회니까 한 달이면 다 돌리네요. 근데 그게 또 1회 독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계산기 두드려 봤을 때 7개년. 7개년. 네. 저 편입 공부할 때도 7개년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었으니까. 7개년 적은 건 아니니까. 네. 7개년이면 좀 많은 거잖아요. 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막 3개씩만 해도. 7개직은 진짜 무리해서 7개년이고 그냥 5개년으로 그냥 하되. 예. 그리고 기출 문제 시중에 기출이 답이다, 그거 좀 기출 문제 많죠, 그거 선생님. 그건 보지 않았는데. 그거는 시행처별, 그것도 시행처별이니까. 시행처별이에요? 그건 시행처별. 근데 보통 강사분들은 단원별로 기출을 가지고 있고요. 네. 시행처별. 맞아. 시행처별이면 오히려 경찰, 소방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겠네요. 경찰 거 먼저 풀어본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 실력 볼 수 있으면 지방직 서울시 건들리면 되는 영어 거니까. 같은 경우는 그렇고 또 실제로 단원별 기출을 풀고 나서 시행착오 기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최신 기출에는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좀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풀다 보면 그러니까 역순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이제 쭉 나가다 보면 대충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이때는 이런 문장으로 비꼬는 걸 한번 시행했었네. 약간 이런 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는 진짜 진도별 기출이 가장 저는 1순위 단원별 기출 그게 1순위라고 해요. 가면 갈수록 어차피 이제 선생님마다 성향 다르겠는데 2011부터 쭉 가면 대충 문제 트렌드가 바로 보이니까. 예.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기출도 눈에 익었겠다 싶으니까 필기 노트만 계속 보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보통 공TV 특강으로 이제 좀 네. 지엽적인 거 설명해 주잖아요. 그냥 보세요. 그냥 보세요. 보셔도 돼요. 어차피 좀 어느 정도 진짜 그거야. 이건 것까지 나오겠어 싶은 거를 지적해 주는 강의 약간 이런 거. 한식 만에 약간 마무리 자료 같은 걸 봐가지고 정리도 한번 해보고. 네. 어차피 뭘 해도 불안하실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관련해서 네. 요즘 이제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와 관련해서 아. 많은 학생들이 시험 연기돼서 불안할 텐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좋은 좀 해주시죠. 코로나 연기되면 솔직히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진짜로 그까지 시험 볼 때도 한 좀 점수가 괜찮게 나오기는 했는데 영어 딱 하나 때문에 망하다가 이제 지방직에서 포텐 터진 케이스거든요. 국까지 가서 지방직까지 2개월 차이였잖아요. 그 2개월 동안 진짜 저도 지방직 아슬아슬하게 합격했다고 보는데 국가직은 어땠죠? 국가직은 영어 진짜 딱 4개 차이로 떨어졌어요. 영어만 4개 붙었으면 바로 합격이었어요. 그때 멘탈 관리를 좀 어떻게 했어요? 국가직이 잘 안 돼서 맞아. 이어갔는데 일단은 일주일 동안 갑자기 그 영어 점수 하나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영어가 가장 자신 있었으니까 갑자기 현타가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도깨비라는 드라마 그때 있었는데 예, 공유 나오고 그거 보면서 이제 한 일주일 도깨비 보면서 이제 딱 보죠. 딱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일요일 날 딱 지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영화 08이상 가야 되니까 딱 햇빛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출근이래 등원해야지 이제 나오면 지하철 타면서 딱 드는 생각이 맞다 공부해야지 딱 하면서 이제 멘탈 관리 어차피 떨어진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이전 합격생도 네. 진짜 공부 열심히 했던 여학생이었는데 안타깝게 국가에서 잘 안 됐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친구랑 같이 독서실에서 공부했었는데 친구는 붙은 거야. 제발. 본인은 떨어지고. 근데 그 친구 합격생이 적은 게 그때 국가제 시험 잘 안 됐지만 아직 지방직이 남았기 때문에 지방직까지 끝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 다행히 이제 기포시 행정지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진짜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 네. 시험 어차피 국가직 떨어졌으면 지방직에서 붙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좀 14개 떨어졌네? 그러니까 4개 차이로 불합격했네? 열받네? 약간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한 달 내내 영어 진도별 기출 다시 풀고 무슨 갑자기 하프 모의고사 그냥 때려 부수고 찢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영어 점수가 떡상하니까 공부가 안 될 때는 그래도 이런 거 하면 좋다. 이거 좀 있을까요? 공부가 안 될 때는 아예 공부 생각을 안 하려고 약간 명상 같은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평에 이제 공원 같은 것도 많은데 이제 뭐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뭐 부평 스타벅스 한 2, 3층에서 바깥 내려다 보면서 진짜 아무 생각 한 1시간만 해보면 갑자기 그냥 다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학생이 네. 한참 공부했을 때였는데 너무 힘들다고. 네. 그래서 주말에 어떻게 지냐. 그냥 아무 생각 안 할 때가. 맞아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에 사람들 구경해 보면 갑자기 머리가 싹 비면서 스트레스도 그나마 한 반절 깎이고 그렇게 공부가 다시 손에 잡히고
큰 진도 나가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대한, 그러니까 활동적인 분들은 이제 뭐 헬스 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바깥 그냥 보면서 사람 구경하는. 그런 거 보면은 이전에 합격생분들 중에서도 취미가 명상이신 분들 있어 100% 있어요. 딱 들어보니까 좋은 취미네요. 아무- 아무 머리를 식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험 공부할 때 약간 그 남들과 싸우는 게임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버워치, 리그 오브 레전드, 히오스 유해지니까. 지면 열받아요. 그것도 중요하다. 예, 하지 말고 진짜로. 마인크래프트도 안 된다. 요즘에 하고 있는데 그거 하다 보면 집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꾸밀까 하면서 시간 후후 가가지고 무슨 게임이 좋지 이거? 게임을 어떻게 추천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타로 끝낼 수 있는 그런 게임이 게임 추천해주는데. 좋은 것 같아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예, 절대 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즌은 다음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질문이 네. 코로나로 연기된 맞다. 학생들이 많이 받을 텐데 기회입니다. 음. 공부하세요. 진짜로 남들 다 지금쯤 특정 카페라고 언급하기가 좀 뭐한데 거기 보면 진짜 소위 말하는 연기충, 강행충 이러면서 이제 서로 지들끼리 물고 싸우고 인사력 시점 물어본 댓글 가지고 예민하죠. 네, 예민한데 아니 그렇게 해서 솔직히 뭐 나아져요? 안 나아지잖아요. 저라면 일단 그 시기에 어디 뭐 관리형 하나 등록을 한 다음에 그냥 공부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험 날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유지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네. 진짜 불안하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에도 또 경쟁률 드립 좀 많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경쟁률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요? 이거는 진짜 절대평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평균 90이면 붙어요. 물론 이제 숨은 고수들 이제 고려해가지고 다들 물론 그 숨은 고수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상대인데 네.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고 점수로 보기 때문에 절대라고 봐도 되잖아요. 상한선은 무조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균 100이면 당연히 합격하는 거고 평균 90이면 그냥 무난하게 합격하는 거고 평균 80이면 좀 생각해 볼 만 하겠는데 경쟁률 보고도 이제 마음 졸이지 말고 어차피 경쟁률을 드립친 사람은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인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결과도 나와봐야지 아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관련된 질문 중에 하나가 지역 성적 같은 거 학생들이 보통 많이 고민하는 게 네. 본인 점수가 잘 안 나와. 네. 그럼 본인 연고지가 아니라 합격해서 다른 지역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 연고지 쓰십시오. 저처럼 비연고지를 갔다가는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저 성적 맞춰 간 거는 아니거든요. 나름 그 시험 전년도에 최고 성적 중 하나를 그냥 올라왔어요. 지원을 했는데 아니 진짜로 저 연고지 붙을 성적으로 비연고지를 거의 꼴찌 점수로 맞아요. 제 연고지가 그렇게 커트가 다음에 낮아질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컷을 하면 전년도 컷도 되게 애매한 게 네. 높아질 수도 나가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맞아요. 그냥 가급적 진짜 많이 뽑는 구역이 있고 가급적 덜 뽑는 구역이 있으면 그 중간 값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하는 애들은 자기 고정해서 쓰거나 더 많이 뽑는 곳을 가기 때문에 중간 값 적어도 잘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좀 해주고 싶은 말 이거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지금같이 공부하기 지금 마스크 쓰고 공부하니까 좀 불편하기는 한데 지금같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가 쉬운 해는 지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다들 시험 연기냐 뭐 강행이냐 이런 거. 예. 공부 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네. 약간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라가 망할 때가 이제 돈 벌기 좋은 찬스라는 말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IMF 때도 돈 진짜 많이 번 사람이 있었고요. 2008년도 때도 그거 코인 타가지고 이제 돈 엄청 많이 번 사람이 있고 비트코인도 진짜 살 때 사가지고 위기가 기회다.
여기가 기회다. 딱 지금이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제 팬카페, 강사 카페 절대 가지 마시고요. 가봤자 어차피 솔직히 강사분들 요즘에 실강 안 하시고 인강만 찍으시잖아요. 소통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정오표나 좀 찾아보고 만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주변에 이제 좀 뭐 합격한 사람이나 이제 뭐 그쪽 관련된 이제 선생님 있으면 자기 커리 수정에 대한 문의는 지속적으로 피드백 받으시는 게 좋고 수험생한테 절대 영향 받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또 카페를 가면 애매한 게 뭐냐면 물론 학원도 뭐 홍보적인 그런 것도 있고 알바들도 있는데 네. 저는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수험생들이 다 있으니까 네. 잘못된 정보가 계속 진짜 많아요. 잘못된 정보. 예.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진짜 예를 들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하나 있으면 예를 들면 한국사를 예를 들면 이거 문제 답 이것도 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기출문제 해설지 보면 이게 아닌 이유도 적혀 있을 텐데 그냥 그거 읽고 아 그렇군 하고 끝내면 되는 상황인 거를 물고 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세전법도 지금 우세전법도 지금 논란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물론 이제 쌍방 정오 처리가 됐지만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고 넘어갔던 사람이면 문제가 없었던 약간 저는 생각했을 때 수험 카페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네 맞아요 필요한 그때만 들어가는 게 낫고 최대한 안 들어가는 게 전 나고 왔다고 생각하고 또 요즘 학생들 중에서 그런 학생들이 좀 많아요. 뭐냐면 본인이 정보를 찾기보다는 네. 남이 그냥 다 해주기를 원해가지고 아 맞아요 그런 거 아까 그거 하나도 안 찾아보고 물어보고 그래요 그 매뉴얼 인수인계가 딱 그거 아니에요. 예 수험생이나 공무원이나 똑같다니까. 매년 인수인계 예. 그러니까 자기가 좀 찾아봐요. 그게 확실하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으셔야지 강사 계속 팬카페라고 하네. 강사 카페나 특정 커뮤니티 갤러리에 있는 정보는 그냥 가급적 거르세요. 공식 카페는 공식 홈페이지 시청 공식 홈페이지에는 거짓 자료가 없어요. 그 사람 공무원들도 징계 먹을 거 각오하고 올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그냥 공부하세요. 예. 백날 떠들어봤자 그게 어쩌라고. 자,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추후에 인천시 행정지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런 궁금한 사람 좀 나중에 좀 여쭤봐도 타직렬 타직렬은 좀 힘들고 행정직만. 행정지이죠. 근데 부서별로 섭외는 가능할 것 같아요. 섭외도 이제 해준다. 예. 3년 차쯤 되니까 지인 찬스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예. 예를 들면 뭐 기획팀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예산 관련한 사람도 있고 구청마다 업무는 다르지만 고유 업무는 대충 비슷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구독자님들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